투자가 힘들수록 돌아서 가야 됩니다. 인문학 투자에 답이 있다. 인문학에서 투자의 정답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명환 박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오늘은 이제 누가 그랬는데 인생은 역전이다. 아, 그쵸. 복권방에서 쓰는 단어잖아요. 인간은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쫓아가서 역전할 수 있다. 이런 희망. 동시에 나는 끝까지 안정되게 가야 되는데 이런 두 가지 마음이 똑같은 사람한테서 공존하는 거죠. 어떤 나라가 역전을 하고 찬란했던 제국, 왕자 1등은 왜 누구한테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나라입니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전투, 유명한 장군은 다 약한 자가 승리한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런데 이거 말고 이제 좀 크게 범주를 크게 하다 보면 로마 제국이 누구한테 망하느냐. 로마 제국이요. 천년의 제국이. 야, 예. 많은 분들이 큰 나라, 큰 기업, 1등 기업이 누구한테 망했냐 그러면 대부분 2등을 주목해요. 그쵸. 라이벌한테. 그렇지, 예. 쟤한테 망했겠지. 예.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오히려 가장 무시하고 어둠 속에 있던 군대가 엎어요. 예를 들면 중국 왕조는 북방 유목민들한테 이제 많이 고생하는데 몽골족이라는 자체가 그 중에서도 정말 형편없이 약한 이름도 없는 부족이었어요. 걔들이 초원을 통일해서 원나라를 세우는 거니까 이거는 2등이 먹은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보면은 어둠 속에 있던 군대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로마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기 378년 8월 9일에 터키 북쪽에 있던 아드리아폴이라는 도시에서 지금 지명은 에드르네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로마가 이제 꺾이는구나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발렌스 황제가 지휘하는 로마군하고 게르만족에서 넘어왔던 고트족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로마 군단은 황제가 직접 지휘하는 친위 군단이에요. 그리고 전투 경험도 풍부해요. 로마 군단 자체는 잘 싸웠습니다. 군인 황제 시대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군인 황제 시대 그러면 그때부터 로마가 개판이었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군인 황제 시대가 꽤 길어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정권을 쟁취하느라고 얘들이 쿠데타하고 그런 거지 나라 전체가 개판이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로마 군단은 돌아다니면서 잘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가장 조심했던 데가 게르만족들이에요. 그만큼 게르만족이 뭔가 저력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카이사르가 처음 갈리아 들어갈 때부터 게르만족 애들은 이제 신경을 썼어요. 또 이게 로마의 팽창 한계이기도 했어요. 요건 이제 중요하죠. 1등 기업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는 없으니까 더 나가려고 했더니 이게 풍선이 터지는 거죠. 팽창 한계선이 있잖아요. 요까지만 가자. 그래서 이제 가지 마 이렇게 정해놓은 데가 이제 게르만족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게르만족이 거기 섰는데 4세기가 되면 그 유명한 훈족의 침입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밀려오다가 그 고트족이 넘어오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 고트족이 훈족한테 주워 터져가지고 우리 도저히 못 살겠다. 로마한테 빌어요. 제발 우리 도나우강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원래는 못 넘어오는 거거든요. 도나우강이 중요한 경계선이어서 받아주기로 했어요. 받아주기로 했는데 중간에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받아준 게 아니라 결국 이것들을 찢어 발견해갖고 노예로 팔아먹고 막 이래. 이용해 먹었네요. 그래서 이제 고트족이 봉기를 해버리는데 훈족한테 터지고 넘어와서 로마한테 터지고 이래갖고 무장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사실 반난민 집단이었어요. 왜냐면 가족들 거기로 같이 다니니까 로마군이 보기에는 정규 이런 군대는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폐잔병, 유민 이거 좀 심한 말인데 로마 군단이 내일은 쟤들을 사냥한다. 그래서 신나게 나간 거예요. 피난민들을 하고 같이 오니까 이럴 때 쓰는 방법이 수레로 원진을 치는 거죠. 왜냐하면 노약자나 보급 수레는 안에다 모아놔야 되고 그리고 바깥에 보병이 막는데 옛날부터 로마군의 약점은 기병입니다. 기병이 좀 약해요. 그런데 이 게르만족 애들 기병이 세가지고 기병들이 있었는데 이 기병들이 또 식량 조달한다고 딴 데를 갔어요. 신나가지고 그냥 룰루랄라 하면 간 모양이야. 대형도 안 갖추고 하여간 막 간다. 그래서 보병이 이걸 쳐서 당연히 이겼죠. 그러니까 앞에 있던 보병이 깨져가지고 원진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돼서 끝나는 전투였는데 얘들이 왜 신났냐면 안에 있는 게 결국 수입 아닙니까? 특히 제일 중요한 수입은 사람이에요. 잡아서 노예로 팔아먹는 게 최고예요. 그런데 보병이 공격하고 게르만족 기병을 조심해야 되니까 양이 기병을 양쪽에 뒀다고. 왼쪽 기병은 저쪽에 식량 찾으러 갔던 기병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측면을
나가라고 그랬는데 이들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데 저 중앙에서는 지금 보병이 그냥 뭐 넘어가서 이제 방어선 뚫고 끝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쪽 기병 애들이 우리만 전리품을 못 가져간다. 기병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당당한 논리고 보병 입장에서 보면 열받는 거지. 아니 니들이 왜 맨날 주워가고 우리는 우리가 다 이겼는데. 뭐 뒤에서 주워 먹냐 이렇게 되니까 보병 애들은 기병 없으니까 지금 신나서 어떻게든 저것 들어오기 전에 빨리 잡자 이럴 것이고, 기병 애들은 여기서 보초 쓰고 있으니까 열받아 죽겠는데 게르만 기병은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얘들이 무단으로 치고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방어선이 허물어지는 것 같으니까 먼저 가서 측면 방어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진을 치고 차륜진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 수레로 친 진을 기병이 뚫고 들어가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좀 중구난방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고트족은 어쨌든 자기 가족과 뭐 이게 있잖아요. 요전에 로마 군대를 좀 부셔가지고 무장도 좀 했어요. 로마군 무장으로. 그래서 좌측 기병이 깨져버립니다. 이 상황에서 그걸 보고 우측 기병이 아이 우린 또 뭐냐. 이래서 얘들이 또 무단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측 기병도 깨져요. 그냥 순식간에 그 양쪽 기병이 다 전멸했는데. 전멸하는 건 아니고 기세가 꺾인 거죠. 그러니 뒤로 물러났겠지. 하필 그때 게르만족 기병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보고 바로 돌격해서 좌익 기병은 멀리 쫓아버리고 한참 이제 차륜을 넘어가고 있는 로마군 보병대를 쳐버려요. 근데 로마군 보병이 또 이게 기병한테는 쥐약이에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전쟁사에 대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모른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면 세상은 모두 상성이기 때문에 중장갑을 하면 무지하게 좋을 것 같죠. 차라리 맨몸으로 뛰는 애들은 기병한테도 피해 달아날 수 있어요. 말이 못 오는 땅으로 가면 돼요. 예를 들면 진창, 말은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런 데로 뛰면 살아요. 그런데 이 중장 보병들은 무지하게 좋을 것 같지만 몸에다 20kg, 30kg 달고 있기 때문에 기병이 오면 꼼짝을 못해요. 그래도 이제 방법은 대형을 갖추고 방어하면 되는데 약탈에 눈이 멀어갖고 좀 엉망이 됐던 것 같아요. 이때 기병이 쳐들어와 버리니까 로마군이 무자비하게 져가지고 백부장, 심전 장군들까지 거의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들이 요새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길은 요새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병도 이제 이미 전투력을 상실했으니까 튀어버리고, 기병이 이럴 때 좀 엄호를 해줘야 되는데 로마 기병도 이미 저기 전투력을 상실했으니까 튀어버리고 보병들이 요새를 향해서 도망가기 시작한 거죠. 이게 참 결정적인 차이인데, 이때 장군이나 백부장들이 통제를 회복해서 방어진을 치고 이렇게 질서 있게 후퇴하면은 그렇게 안 돼요. 그렇죠. 그게 되기 전에 이미 그냥 발렌스 황제부터 즉사는 안 하지만 도망갔다가 죽고, 장군들 뭐 이런 데 거의 다 살해가 되니까 부대가 그냥 와해돼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안 그래도 뒤가 약한데 뒤를 보이면서 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병들한테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죠. 꾼이 무너져서 도망가는 거. 옛날 팔랑크스 전투에서는 이렇게 붙어서는 별로 안 죽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지 얘들이 겁먹어서 도망가고 흩어지면 뒤에 기병이 따라가서 선멸할 때 거의 80%가 죽어요. 그러니까 전사자의 80%는 이때 나옵니다. 그래서 기병의 역할이 크다는 게 그런 거네요. 막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뒤쪽 언덕에서 팔소리 나고 깃발 올라오니까 병사들이 놀라 도주했다. 실제로는 10명이 한 건데 우리가 뒤를 찔렸구나 해서 도망가게 했다. 요게 기술인 거죠. 그러면서 그 로마라는 군대가 결국은 정규군이 아닌 곳에서 완전히 참패를 당했다. 네, 심지어는 황제가 야전에서 살해됩니다. 당장 망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것이 모든 역사에서 로마 제국이 이때부터 이제 꺾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로마의 명성은 땅에 떨어지고 100년 안에 서로마 제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게르만족을 우습게 보고 로마가 방심하다가 망했다 이렇게 하면은 참 좋은 교훈일 것 같은데, 세상에는 거짓말 교훈이 너무 많아요. 저도 유튜브 조회수 100만 조회수를 올리고 싶으면 사람들이 원하는 교훈을 던져줘야 되더라고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들 이 시간에 도대체 등록금이 얼마냐. 그런데 들어와가지고 지금 알고 있는 걸 깨트리고 새로운 거를 배워서 나가야 돈이 안 아까운 건데, 내가 똑똑하거나 이러고 나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니들한테 돈 주고 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니들이 나한테 돈 주고 듣는데 왜 니들 아는 거를 듣고 나가니. 그랬더니 애들이 나중에 리포트에 막 써냈는데 그래야 기분이 좋대요. 역사도 동양 역사 나오면 기분 좋아해요. 교과서에서 봤거든요. 아니 내가 처음에 강의할 때 리포트 보고 진짜 놀랐어요.
내가 돈 냈으니까 나는 기분이 좋아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도 우리 기분 좋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여기서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가 니들 기분 좋게 해주고 나는 인기 강사 되고 유명해지고 이렇게 타협할까? 아니면 니들이 기분이 나쁘더라도 나는 내 사명을 다해야겠다. 하늘의 양심에 대고. 그때 이제 전자를 따라갔으면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만날 일도 없어요. 아, 훈자를 택하셨다고요? 아무튼 저는 교육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제가 연예인이고 여러분이 뭐 노래 듣고 이런 거라면요 뭐 나쁘지 않지, 그것도 좋은 거지. 근데 제가 개그맨도 아니고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은 원래 좀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교육은 힘든 거잖아. 그렇죠. 호날두도 훈련 안 하니까 개판되잖아. 훈련을 해야죠. 내가 힘들어도 훈련을 해야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 선수도 저도 놀랬는데 EPL 선수들 좀 되면 정말 연봉이 얼마입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저 정도 경지에 가면 몸 좀 풀고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자기 군대 있을 때도 이렇게 토할 정도로 훈련해 본 적이 없다. 그런 거예요. 나를 성장시키려면 힘들어야 하는 거죠. 진짜 교훈인 게 제가 요새 유튜브를 하면서 구독자가 늘면 늘수록 편하게 찍는 게 아니라 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더 힘들어요. 진짜. 그래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면 방심해서 무시하다가 그냥 저놈 공부도 못하는 자식 그러고 쳐다도 안 봤는데 걔가 방구석에 들어가서 막 이래가지고 어느 날 탁 나와서 전교 1등 꺾었다. 얼마나 좋겠어. 그런 일은 안 벌어져요. 1등까지 온 애들, 로마 제국을 운영하는 애들이 어떻게 신경 쓰지 마. 저거 야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왜 그러겠어? 그러니까 뭐 강유역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게 그런 신경이. 그렇죠. 그래서 그 도나우강을 경계선으로 해서 로마 건국할 때 사실 최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도나우강을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착각하는 게 전쟁에서 방어를 한다는 게 공격을 안 하고 땅만 지킨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선제 공격도 해야 되고 소위 말하는 위력 정찰, 사전에 분쇄시키는 게 필요한 거죠. 수비하고 방어 전략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방어는 하지만 상대방의 동향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도 세월이 가다 보니까 로마도 슬슬 매너리즘에 빠지는 겁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 매일 똑같은 포인트에 낚싯줄 던진 거지. 여기는 5년에 한 번씩 가서 쳐들어가서 분열시키고 나오면 돼. 아무리 물고기가 두뇌가 없어도 수십 년을 그 짓을 하니까 물고기도 거기 안 오는 것처럼 게르만족도 변하는 거죠. 그래서 왕국이 생기고 동고트, 서고트 왕국 같은 게 생기는데 로마가 자기 하던 방식에 만족해요. 이미 벌써 그쪽은 거의 통합이 된 상태가 된 거잖아요. 예. 이 글의 제목이 다크호스인데 다크호스라는 게 어둠 속에 숨어있는 군대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쟤에 대해서 정보가 없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우리 세계 챔피언 타이틀 같은 거 하면 쟤는 10차 방어에 성공했다, 뭐 20차 방어에 성공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하다가도 결국은 이제 뺏기고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대부분 늙어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10차 방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챔피언은 정보가 노출이 됩니다. 아무리 잘 싸우는 사람도 그 사람의 모든 수법이 다 노출되게 돼요. 그러면 도전자는 걔한테 맞춤형으로 오게 되죠. 가만히 보면 위대한 챔피언일수록 그 사람을 거꾸로 트린 사람은 롱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걔 거꾸로 트리고 또 딴 애한테 금방 깨져. 왜? 철저하게 얘한테 특화된 애가 결국 이기거든. 그래서 챔피언은 중요한 게 정보가 철저하게 공개된다는 거.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애들은 쟤를 노리고 맞춤형으로 온다는 거. 그러면 계속해서 새로운 맞춤형이 온다는 거를 인식해야 되는데, 그래 네가 A 아니면 B 아니면 C겠지, 이러면서 자기 스타일에서 고정화된다는 거죠. 그러나 저쪽도 끊임없이 변한다. 그래서 다크호스는 그냥 어둠 속에서 혜성같이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속에서 이를 갈며 도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방법도 해보고 안 되니까 또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건데 이쪽에서는 방심하는 거예요. 이게 방심이지 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엄청나게 나도 막 연습하고 쟤도 연습하는데 결국 내가 쟤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보다 내가 준비하는 게 처져 버리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 듣고 나서 제가 주식시장에 좀 느낀 게 뭐냐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사례가 있어요. 노키아라는 브랜드가 있었거든요. 1998년부터 이 노키아가 세계 1위 휴대폰 시장에서 13년 동안 1위였었습니다. 절대 강국이었죠. 노키아 하면 끝이었는데 여기가 어디다 무너졌냐면 휴대폰 회사한테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당시 때 이제 아이팟이라고 하는 MP3 만드는 애플한테 무너집니다. 그동안은 휴대폰 싸움이었는데 갑자기 스마트폰을 딱 들고 나오는 거예요. 다른 기업들이 이런 거죠. 야, 스마트폰이 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에이, 저거 안 돼. 아직 휴대폰은 휴대폰 기능에 충실해야지. 저렇게 잡다한 기능 다 넣으면 저 고장 잘 나고 안 되라고 했는데, 갑자기 저 아이폰이 순식간에 치고 들어오면서 스마트폰 세상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노키아는 그냥 순식간에 바로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고, 삼성전자는 저거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따라했죠.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아이폰과 갤럭시 양대 스마트폰 시장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은 스마트폰 시장이지만 또 그 다음으로 또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메타라고 이제 페이스북 회사가 이제 스마트폰 시장은 끝났다. 다음에 이제 글라스다. 이래가지고 이제는 안경이 스마트폰이 될 거다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아직도 준비를 안 하는 기업들도 있고, 다크호스들이 계속 지금 이 순간에서 나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도요타 제국이라 불러요. 세계 1위 기업이라고 하면 도요타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은 보면 내연기관도 하고 있고, 이제 전기차도 만들기 시작했고, 수소차도 만들고 있는데, 문제는 전기차를 너무 만만히 본 거죠. 저게 자동차냐? 모터로 가는 게 엔진으로 가야지. 이래서 하고, 도요타 회장이 했던 말 듣고 충격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몇 달 전에 한 얘기예요. 전기차 시장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엔진의 소음이 박동을 뛰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장 박동을. 날 설레게 하지 못한다. 그럼 음성 넣으면 되잖아. 마세라티처럼. 녹으면 되지. 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이게 잘못 본 게 그 사이에 테슬라가 벌써 전기차 시장을 너무 빨리 선점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부랴부랴 전기차가 된다, 내연기관 연구를 중단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벌써 그 사이에 젊은 사람들 보면 아까 자동차 하자마자 바로 다음 나온 대답이 테슬라 이래버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미 벌써 젊은 친구들한테 테슬라가 문화가 돼버렸고, 그게 이제 아이폰을 또 따라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테슬라가 하나의 또 다크호스가 되지 않을까, 게으름만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박사님이랑 이렇게 촬영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자화 찍고 나서 이번에 한 달 지났거든요. 제가 그때 증시가 진짜 어렸습니다. 그 뒤로 제가 여수 가서 여수 밤바다 노래 부르고 다녔었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또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크호스로 보일 만한 주식들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똑똑한 주식 투자를 할 때까지 수요인문학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